네, 오늘은 출력 포맷 지정, 인쇄, 그다음에 프로그램 급파일 관련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력 포맷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앞전에 실습했던 파일이 있습니다. distros.txt라는 파일이 있는데, 자, 이 파일을 cat 명령으로 파일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 이와 같은 내용이 화면에 보여질 겁니다. 즉, 배포판 이름하고 각 배포판의 버전, 그다음에 그 배포판의 출시 일자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학습하는 포맷 툴로서 nl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이 nl 명령어는 줄 번호 매기기입니다. 줄 번호 매기기. 자, 그래서 nl distro.txt pipeline head라고 하게 되면 아까 길가에서 차이점은 행 번호, 줄 번호가 붙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드 명령어 때문에 10개의 행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nl 명령어는 간단하게 어떤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할 때 그 줄 번호를 화면에 표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nl 옵션이 있습니다. b, n 두 개의 옵션이 있고요. 각 옵션의 의미가 보이듯이 A, T, N, 그다음에 P, Regular Expression, 그다음에 N 포맷이라고 해서 LN, RN, RZ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각 옵션들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NL 옵션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 하나 생성합니다. 파일명은 A입니다. cat 출력 redirection A 해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십니다. 123, 그 다음에 빈줄 456, 빈줄 789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신 후에 엔터키를 치고요.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은 cat 명령어가 종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NLA 하게 되면은 화면에 A 파일에 있는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에 맞게끔 줄 번호가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옵션 B입니다. 자, B는 요 뒤에 부분에 스타일이라고 해서 A, T, N, 그 다음에 Regular Expression 요 네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T를 우리가 사용해 보게 되면 앞전에 이 옵션을 사용하지 않는 결과와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B 옵션에 대한 스타일 T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옵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시 B 옵션 T라는 것은 공백이 아닌 줄에만 번호를 붙여줍니다. 현재 A 파일에는 공백이 포함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옵션 A입니다. 이렇게 대시 B, A 이게 옵션의 하나의 묶음입니다. 자, A 파일에 대해서 화면에 줄 번호를 매기는데 어떤 스타일로 옵션 스타일이 A입니다. A라는 것은 공백줄을 포함한 모든 줄에 번호를 붙여서 화면에 표시를 해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백줄에도 번호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을 사용하게 되면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크게 사실은 이 nl 명령어가 번호를 붙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옵션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시게 되면 스타일 옵션을 보시게 되면 B 스타일 부분에 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기본 정의 표현식이 오는데 이 정의 표시과 일치하는 기본 정의 표현식이 패턴이 되겠죠. 이 패턴과 일치하는 줄에만 번호를 붙이고 싶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Regular Expression 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제를 보게 되면은 옵션 B, 그 다음에 P 1, 2, 3 반드시 P를 붙여 주셔야 됩니다. 뒤에 1, 2, 3이 정의 표현식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래서 A라는 파일에 1, 3이라는 패턴을 가진 행에 대해서만 번호를 매기겠다. 줄번호를 매기겠다. 그래서 줄이나 행이나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요. N 포맷이라고 해서 이 포맷은 별 것 없고요. 정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렬.
자, n 해서 ln입니다. 요 정렬과 관련됐다 그랬죠? 자, l은 left, 그래서 왼쪽 정렬이고요. 자, r은 right, 오른쪽 정렬이고요. r, 그다음에 요 z는 0을 포함해서 오른쪽 정렬입니다. 그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rz 제로, z는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A라는 파일에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줄력 번호가 기준을 보시게 되면 요 1, 2, 3 왼쪽에 붙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정리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붙이고 싶다. 보게 되면 R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Z 하게 되면 0을 붙입니다. 보게 되면 여기 직사각형으로 빨간 박스가 되는 표시는 기본적으로 위드스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입니다. 6개 열이 기본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개의 빈 공백이 있는 겁니다. 5개 빈 공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0을 이제 패딩 시켜 주는 거죠. 패딩을. 자, 이런 기능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폴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된 키를 가지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줄을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줄을. 자, 예를 들면 echo the key from jump of the race dog 해서 파이프 명령어 사용해서 폴드라는 명령어에 명령 인자로 넘겼습니다. 자, 여기서 W는 width라고 해서 너비라고 너비. 자, 그래서 대시 W12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한 줄의 길이를 공백을 포함해서 12자로 지정해서 화면에 표시하라. 그래서 12자씩만 그 한 줄에 12글자밖에 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에코 명령 통해서 넘겨준 값은 12글자 이상입니다. 자, 그럼 이 폴더라는 것은 12글자 이상인 이 한 줄의 문장을 받아서 12개의 길이로 쪼개입니다. 쪼개서 여러 줄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현재 보시게 되면 이 첫 번째 예제에서 결과를 수행 보시게 되면 총 4줄이 나오고요. 이걸 이제 공백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12개씩 잘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옵션 W 하고요. S, 요 S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부여되느냐? 우리 좀 전에 실행했던 이 방법에 의해서 S가 더 붙였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S라는 것은 옵션 S를 추가하게 되면 줄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현재 12개가 12번째 열이 12번째 글자가 줄의 끝입니다. 도달하기 전 마지막 콤파에게서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게 되면 the key from jumped over the rage dog이라고 해서 요 S를 붙이지 않은 요 실습 예정보다 좀 깔끔하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폴더란 것은 여러분들이 한 줄에 표시할 수 있는 글자를 width라는 옵션을 가지고 지정할 수 있다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PR 명령어입니다. 인쇄용 테스트 파일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PR 프로그램은 테스트에 페이지를 매기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진다. 테스트 인쇄할 때 종종 각 페이지에 첨가 끝에 여백을 주기 위해서 여러 줄을 공백으로 출력 페이지를 구분하기를 원할 수 있다. 자, 추가적으로 이 공백은 각 페이지의 머리말과 꼬리말을 삽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예제를 보시게 되면 PR, 그 다음 L, W, L은 라인, 행, 줄입니다. 그래서 L 뒤에 15니까 15줄, 15개 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W, 한 줄에 몇 개의 글자가 오느냐, width, 너비라고 합니다. 너비. 그래서 65개 열입니다. 자, distros.txt 파일 내용을 화면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표시를 할 때 한 페이지에 몇 개 행이 오느냐, 15개 행이 오고요. 그다음에 한 줄에 몇 개 글자가 오느냐, 65글자가 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실제 요 명령을 수행하시게 되면 더 많은 내용이 더 페이지가 더 나올 겁니다. 현재 요 내용은 잘려 있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페이지 표시를 줄 때 우리가 PR이라는 명령어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f라는 게 있습니다. printf. 자, 지금은 C 언어의 printf의
아까 원래 유닉스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rintf가 C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셀 폼에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배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셀은 배시입니다. 이 배시는 printf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즉 내장 명령어라는 거죠. 자, 이 printf 사용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printf 적고요. 그다음에 포맷을 적고 그다음에 argument라고 적습니다. 자, 요걸 이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printf 적습니다. 자, 기본적 printf는 화면 출력입니다. 어떤 값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해 줍니다. 자, 그럼 포맷이라는 것이 화면 출력 형태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 화면에 출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printf 뒤에 반드시 쌍따옴표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적어주시고, 즉 포맷이겠죠. 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로 끝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아규먼트가 되는 거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printf I formatted the string %s 그 다음에 \n \n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ew lin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보시게 되면 엔터키 있죠. 예, 엔터키와 같은 기능입니다. 자, %ss는 스트링이라고요. 이걸 이제 %s 포함해서 부르는 명칭이 무엇이냐면은 변환 지정자라고 합니다. 변환 지정자. 자, 그럼 요 자리에 %s라는 것은 스트링, s는 스트링이죠. 문자열은 문자열. 그러면 이 변환 지정자에 매칭되는 게 누구냐? 바로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s 자리에 f라는 문자열이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표시할 때 I formatted the string f라는 것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formatted the string f 이렇게 됩니다. 여기 공백이 있습니다. %s 왼쪽에 공백이 있습니다. 화면에 출력될 내용입니다. 자, new line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end키와 같습니다. end키는 사실은 보이지 않죠? 비출력 문자가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escape 문자열이다 라고 부릅니다. /n을 escape, \n을 escape 문자열이라고 부릅니다. escape 문자열 참고해 주시고요. 명칭입니다, 명칭. 자, 그 다음에요. 요 %s 이렇게 했었죠. 변환 지정자, 예, 변환 지정 기호. 이 위치가 아까와 다릅니다. I formatted 그다음 as a string 문자열 사이에 서식 지정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에 되는 아규먼트 얘가 되겠죠. f. 그래서 I formatted f as a string.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어질 겁니다. 자, 자료용 지정자라고 해서 좀 전에 변환 지정이라고 얘기했었죠. 예, 요 변환 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 지정자라고도 합니다. 지정자. 자, D 부호를 가진 10진수 형태, F 부동 소수점 형태, 그다음에 O 8진수입니다. S 문자열입니다. 소문자 X 소문자 A에서 F를 사용해 16진수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 16진수를 의미합니다. 자, 대문자 X입니다. 소문자 X 동일하지만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자, 상수기호 %를 출력해 줍니다. %를. 그래서 이거죠. %D, %F, %O, %S, 소문자 X, 대문자 X, 네, %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정자를 사용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printf 다음에 쌍따옴표로 시작하고 쌍따옴표로 끝납니다. D, F, O, S, X, X 소문자 X, 대문자 X. 자, 이 순서대로 380, 두 번째 380, 세 번째 380, 그다음에 네 번째 380, 다섯 번째 380, 마지막 여섯 번째 380이 배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380은 D 지정자 형식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380은 플로트 부동 소수점 형태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80은 8진수 형태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380은 문자열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380은 16진수 숫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380 마찬가지 대문자 X죠. 대문자로 이제 심지를 이제 기호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꾸로 가볼게요. 17C, 17C, 380이 16진수로 변환이 될 때 17C가 되어지고요. 소문자 X는 요 기호 C가 사실 16진수 숫자 C입니다. 16진수 C가 소문자로 표시가 되고 대문자 X는 16진수 숫자 C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뒤에서 세 번째가 S죠. 3. 그래서 380 그대로 출력이 되어집니다.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입니다. 얘는 8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380이니까요. 다 똑같이 380으로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380에 대한 17수 380에 대한 8진수는 574입니다. 자, 그 다음에 F죠. F는 부동소수점 형태입니다. 자, 부동소수점 형태는 소수점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380점 기본값이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총 6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진수니까 T는 10진수죠. 그래서 380 그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출력기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변환 지정자라고 또 되어 있지만 퍼센트 뒤에 플래그스라고 부르는 부분, 위즈스라고 부르는 부분, 점 프레시전이라고 부르는 부분 이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구성 요소라고 해서 플래그스에서는 설명 보시게 되면 샵이 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 0이 오고요. 그 다음에 대시가 오고요. 스페이스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가 옵니다. 자, 플러스 부분 보시면 숫자가 양수래요. 양수가 나왔을 때 부호를 붙이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즉 음수에만 기본값이 부호를 붙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스페이스가 나오면 즉 플래그 요 자리에 스페이스가 나오게 되면 양수 앞에 공백을 표시를 해주고요. 그다음 대시가 나오면 왼쪽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기본값이 오른쪽 정리를 나갑니다. 자, 숫자 0이 나온 것은 출력 결과에 명을 패드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대체 포맷 사용. 자, 1, 3, 4, 5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위즈스에서 우리가 최소 필드 너비를 지정한다. 총 5개 글자를 우리가 화면 표시할 때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자릿수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 표시된 자릿수를 명시할 때 위즈스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점 프리시즌이라고 해서 정밀도라고도 표현합니다. 부동 소수점의 수에서 뒷자리 몇 자리까지 할 것인가 자릿수를 지정할 때 점 프리시즌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요 부분들 구성 요소들 플래그스, 위즈스, 이 프리시즌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현재 페이지에 있는 요 내용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자 아기움트죠. 보시게 되면 380은 다 똑같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A, B, C, D, F, G, H, I, J, K 요 두 개의 예제가 있고요. 자, 380의 인자를 포맷 형태가 %D입니다. 결과는 그러면 똑같습니다. 380 단순한 정성들이 표시가 되고요. 자, 380 우리가 요 부분이죠. 아까 전에 샵은 대체 문자라고 해서 X입니다. X는 16진수입니다. 그래서 380이 printf 명령 사용해서 화면에 표시가 될 때 어떻게 표현되냐? 아까 전에 예제를 보시게 되면 이 예제 볼까요? 12페이지에 있는 예제 380 같은 경우에 16진수로 출력될 때 얘가 16진수인지 아니면 진짜 16진수 숫자인지 문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는 뒤에 나오는 숫자가 16진수이다 이면 0x가 붙죠. 그 다음에 8진수다 할 때는 0가 붙게 됩니다. 자, 그걸 이제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대체 문자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샵 X 하게 되면 16진수 기호를 붙여라는 얘기입니다. 화면에 표시할 때. 그래서 결과는 0x17c가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문자 X 쓰게 되면 이 숫자 16진 숫자가 대문자 나오겠죠. 이게 아마 X의 대문자 나올 겁니다. 일단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X 5도 올 수 있습니다. 숫자 앞에 16진수이다. 그 다음에 8진수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샵 X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0의 인자고요. 포맷이 %0OD입니다. 0OD. 자, 지금 보니까 0하고 5D 이제 같이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 5라는 것이 위드스입니다. 위드스. 즉 어떤 인자 값에 대해서 총 5글자를 화면에 표시하고요. 그런데 0을 패딩을 해라. 5글자를 화면에 표시해야 되는데 인자 값이 3개래요. 자, 그러면 5자리 다 2자리가 남잖아요. 5자리 다 포함시키려면. 그래서 남는 2자리는 0으로 패딩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80은 3자리니까 00380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입니다. 똑같죠? 05.5F, F는 부등 소수점입니다. 0.5. 자, 그래서 0, 5는 똑같고요. 0.5, 이게 현재 물기물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0.5입니다. 자, 0.5라는 것은 소수점 뒤에 기본 자리 숫자를 몇 개 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설명문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5자리의 점밀도, 요 부분 이제 0.5, 그 다음에 패딩을 가진 부등 소수점 수 형태로 화면에 표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맷된 수의 실제 너비가 최소 필드 너비보다 넓이인 최소 필드 너비는 5로 진행했습니다. 크기 때문에 패딩은 적용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총 자리 숫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나온 맨 쪽에 숫자는 화면 표시되는 모든 숫자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프리시전을 포함시켜서 5글자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씁니다. 위드스를 10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10으로 했고요. 프리시전은 5개 했어요. 5개 했으니까 점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더하기 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총 10개인데 10개가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패딩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플러스네 플래그 양수의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자, 마이너스 왼쪽 정렬인데요. 이 마이너스를 붙인 왼쪽 정렬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OS는 문자열에 대해서 총 위드스 5글자입니다. 자, 문자 하나에서는 5글자 넘으면 그대로 다 화면에 표시 다 됩니다. 자, 이걸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5입니다. 0.5 같은 경우에 이 인자값에 대해서 5글자 이상이죠. 그럴 때는 5글자만 우리가 잘라서 표시하고 싶다. 그럴 때 0.5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와전에 봤던 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실습을 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세 번째 내용 볼까요? %OD 뉴라인 380 했을 때 총 5글자죠. 미드스. 그래서 00가 지금 공백으로 표시된 겁니다. 그래서 0038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05.5F, 10.5F. 자, 10.5F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왼쪽에 패딩 값이 없어요. 두 번째 요 아래 보시면 패딩 값이 있죠. 그래서 380.000, 0380.00000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 붙여서 양수 표현되고요. 자, 마이너스에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일단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OS 뭐 그대로 나오고요. 그다음 .os 했을 때 ABCD, FG, HIJK, ABCD 이렇게 나오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D하고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이게 왼쪽 정렬이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위드스 같은 걸 지정해 주면 다 표시가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인데 왼쪽 정렬해 준다. 그렇게 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보시게 되면 문자의 길이를 좀 길게 했습니다. 20.5F 380에 대해서 0.5니까 프리시즌 5가 되겠네요.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아, 네.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에 대한 정리를 알 수가 있네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요 부분이 다 없어지고 왼쪽으로 되는 건지 볼 수 있겠죠.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개념입니다. 마이너스 기호가 왼쪽 정렬인데 기본적으로 오른쪽 정렬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인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22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눅스에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폰트 크기도 그렇고 화면이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노트북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일반 PC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 길이가 화면 길이가 다 맞을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수정을 할 필요 없을 거란 거죠. 자, 일단은 다시 이제 본문 넘어가서 자, 인쇄도 가능합니다. 인쇄. 그래서 일반 우리가 윈도우즈 환경 사용하는 그 방법과 똑같이 윈도우에서 우리가 뭐 어떤 파일에 대해서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즉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나 MS 엑셀 이런 데서 어떤 파일을 불러서 그 내용을 출력할 수 있죠.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도 인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눅스에서는 GUI 환경이 아니라 CAR 모드에서 즉 명령을 입력해서 우리가 출력을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리눅스가 나오기 전에 리눅스에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유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 만들어진 유닉스가 또 여러 개의 종류가 많습니다. 버클리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5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인쇄 작업 프린터로 보내기 파일을 이제 인쇄를 하게 되는 거니까 프린터에 우리가 설치는 프린터에 파일을 넘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버클리 스타일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뭐냐면 LPR이고요. 시스템 5 스타일은 LP입니다. LP. 그래서 우리는 요 상황만 기억하도록 할게요. LPR은 버클리 스타일이고 LP는 시스템 5 스타일이다. 두 번째,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서도 명령을 통해서 어떤 파일을 출력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장입니다. 프로그램 컴파일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um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외부 저장소에서 패키지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습니다. 다운받으면서 um이라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사용하는 리눅스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컴파일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um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했을 때 어떤 것이 있냐면 기본 설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파일을 있을 때 그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특정 위치에 설치하고 싶어요. 근데 um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에서 설치하는 기본 설정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 디렉토리의 프로그램들 다 뭐 소스 프로그램이든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되는 각종 파일들이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소스 파일을 다운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파일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신 업데이트된 게 외부 저장소에서 제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소스 파일을 특정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여러분들이 외부 저장소가 아닌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업체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서 컴파일해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23장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 설치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설치는 누구만 할 수 있냐? 루트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요.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 GCC라고 해서 C 컴파일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리눅스 설치했을 때 컴파일러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 저장소로 우리가 um이 아니라 FTP 프로그램 통해서 외부 저장소에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루트 계정에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루트 계정에서 um 옵션 Y install gcc ftp라고 입력을 해서 gcc 하고요. ftp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gcc ftp 이렇게 패키지명 프로그램명을 두 개 연달아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거죠. u-by install gcc 하셔도 되고요. u-by install ftp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따라 하셔도 되고 한 번에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권장사항은 설치 패키지가 많으면요 패키지 하나씩 설치하시는 게 맞고요. 왜 그러냐면 설치하면서
버그가 좀 있더라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가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실 때는 하나씩 설치하시는 게 제일 안전성이 높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실습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먼저 다운로드 받을 디렉토리를 만들게요. 디렉토리를 만듭니다. 자, 저는 이제 작업 디렉토리가 사용자 홈 디렉토리가 아니고 C와 SEC1이라는 디렉토리를 생성해서 이 디렉토리에서 소스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센터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좀 전에 우리가 루트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 아니고 루트 계정에서 소스 파일 다운받았죠. 그래서 루트 계정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메이커 디렉토리 src 소스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디렉토리 이동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ftp 명령어 ftp.gnu.org입니다. 자, 사이트명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트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메시지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FTP를 사용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럴 때 어노니머스를 하고 됩니다. 익명 사용자로 갑니다. 익명 사용자. 자, 어노니머스를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게 되면 족속 여러가지 여러 개의 라인이 쭉 보일 겁니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successful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FTP 접속이 즉 정상 접속이 되면은 이런 형태의 프롬프트가 보일 겁니다. 즉 FTP 프롬프트가 보여야 겁니다. 자, 여기에서 cd gnu/diction 우리가 diction이라는 소스 파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자, cd 명령 통해서 이동하고요. ls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파일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파일은 diction -1.1.tar.gz입니다. 자, 우리가 FTP 클라이언트에서 즉 CLI 모드에서 FTP 서버로부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get이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get 다운로드 명령어입니다. get diction -1.1.tar.gz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transfer complete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y는 종료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ls에서 보시면 diction 해서 우리 좀 전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 파일 압축 파일 다운로드 받으신 거예요. 자, 압축 푸셔야 됩니다. tar xzf diction -1.1.tar.gz 하게 되면 압축을 풀게 됩니다. ls에서 확인해 보시면 diction -1.1이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ls입니다. ls. 자, ls에서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입니다. 요 녹색 부분은 다 실행 파일입니다. 실행 파일.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리드미 파일이 있고요. 인스톨 파일이 있고요. 뉴스 파일이 있고요. 카핑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파일들은 프로그램 설명이라든지 빌드 및 설치 방법과 라이센스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소스 파일 다운받았을 때 인스톨이라는 요 문서를 보시게 되면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리드미가 바로 프로그램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하시냐면 ./configure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있는 configure라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이전 페이지 가볼까요? 보니까 configure라는 명령 있죠? 파일 있죠? 자, 얘를 실행합니다. 자, 얘는 사실은 뒤에 옵션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prefix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 prefix 옵션은 이 내용입니다. 소스 파일의 환경 설정 지정, 즉 어떤 디렉토리 설치 디렉토리를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이 예시에서는 그런 지정하지 않았죠. 그냥 있는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점 설치 컨피규어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컨피규어 작업이 쭉 진행됩니다. 또 진행 쭉 됩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컨피규어 작업을 마무리 짓게 되면
메이크 파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이 메이크 파일은 메이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메이크 프로그램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프로그램 빌드하는지를 알려주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이크 파일이 없으면 메이크는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이크 명령어 하고요. 이 메이크 명령어가 바로 설치 파일을 만들어주는 명령입니다. 즉, 셋업 파일이죠. 셋업 파일. 자, 그래서 이 메이크 명령어를 수행하려면 좀 전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메이크 파일이 만들어져야 된다. 메이크 파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configure라는 명령어가 수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make install이라고 해서 설치가 진행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su라는 명령 통해서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죠. 즉, 요 예시에서 보게 되면 CentOS 계정을 했는데 루트 계정으로 C 프로그램 컴파일 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make install해서 설치 진행을 하게 되면 좀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죠. which decision을 하게 되면 설치가 되느냐. 그래서 어디에 이 decision이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냐면 user local bin decision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which 명령 사용해서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소스 코드 설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압축을 풀어줍니다. 보통 아까와 같이 소스 코드는 일반적으로 타르 파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르 명령으로 압축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nfigure 명령으로 한계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configure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make라는 명령 사용해서 설치 파일을 생성시켜주고 make install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configure 한계 설정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해당 소스 파일을 압축하게 되면 readme라든지 install이라든지 그런 테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그 인스톨 파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한계 설정 내용을 부가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